난 이름 대신 영자 친구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동네에선 늘 영자랑 같이 다니던 그분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싫진 않았어요. 어릴 땐 이름보다 그 친구와 함께 있다는 게 나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영자는 참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하고 사람도 잘 챙기고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하는 성격이었죠. 반면 나는 조용했어요. 말보단 들어주는 걸 좋아했죠. 그래서였는지 우린 참 잘 맞았어요. 언제나 같이 다니고 같이 웃고 같이 울었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영자는 시부모 모시며 고생 많았고 나는 남편 사업 뒷바라지하느라 바빴어요. 그런데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났어요. 카페가 생기기 전엔 다방에서, 나중엔 백화점 식당에서, 지금은 공원 벤치에서 참 오래도 함께 했죠. 근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영자의 말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힘들다, 속상하다고 내게 털어놓던 사람이 어느샌가 나는 그래도 잘 살아왔지. 너도 내 말 좀 배워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웃으며 넘겼어요. 근데 나도 사람이죠. 내 얘긴 듣지도 않고 자기 손주 자랑, 자기 며느리 칭찬, 남편 얘기는 한참 하다가 내가 나도 요즘 좀 지치네 하면 아유 나도 그랬어. 근데 난 이렇게 버텼잖아. 하고 딱 잘라버리더군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영자 만나는 날이면 괜히 몸이 무거웠어요. 오늘도 또 자기 자랑 들으려나. 내 얘긴 또 못 꺼내겠지. 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마주 앉아 그 친구가 또 손주 얘기를 길게 늘어놓을 때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영자야, 우리 잠깐 쉬자. 나는 요즘 너 만나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내 얘기도 고맙지만 내 얘기도 좀 들어줬으면 했거든. 영자는 처음엔 웃더니 잠시 후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래, 내 마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그날 이후 연락이 없었죠. 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울리더라고요. 대신 참 가볍더라고요, 마음이.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일상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편안한 일이었나 싶었어요. 영자와 연락이 끊기고 나서 첫 한 달은 어색했어요. 하도 오래 함께 하다 보니 가끔 문득 주말이면 오늘 영자랑 밥 먹을 시간인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참 평안했어요. 누굴 만날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준비, 맞장구 칠 준비 안 해도 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달콤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이게 나를 돌보는 시간이구나. 그 전까진 늘 누군가 맞춰주고 상대의 감정 눈치 보고 내 말은 삼키고 듣는 역할만 했던 내가 드디어 나 자신이 된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노후엔 친구가 재산이다.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어서 좋다. 맞는 말이죠. 근데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그 재산은 부채가 되기도 해요. 영자는 내게 좋은 친구였지만 나이 들어선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매번 비교하듯 말하고 상대 배려 없이 자기 얘기만 늘어놓고 심지어 내가 말 꺼낼 틈조차 안 주더라고요. 한 번은 참다 못해 나도 내 손주 얘기 좀 해볼까? 하고 말을 꺼냈더니 아이고, 걔는 아직 어려서 그런 얘긴 할 것도 없잖아. 하고 웃어넘기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친구란 게 뭘까? 내가 생각한 우정이 그저 일방적인 인내였나 싶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난 나 자신을 더 챙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책도 다시 꺼내 읽고 동네 문화센터 강의도 등록했죠. 처음엔 혼자라는 게 쓸쓸했어요. 근데요, 익숙해지니까
그 고요함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예전엔 누가 날 평가할까봐 옷차림 하나에도 신경 썼는데 지금은 내가 편한 옷, 내가 좋은 색 입고 다녀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삶이잖아요. 영자와의 우정은 끝났지만 나는 덕분에 나를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알게 됐어요. 관계라는 건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지켜주는 관계가 진짜였던 거예요. 영자와 인연을 끊고 나니 동네 소문은 빠르더라고요. 시장 갔다가 마주친 이웃이 요즘 영자 씨랑은 안 보이시네요? 하고 슬쩍 떠보듯 묻는 말이 괜히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그냥 각자 바빠서요.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쳤죠. 굳이 그 사연을 다 풀어놓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내 결정을 남이 재단하진 않았으면 했거든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도서관에서 마주친 이웃들, 말 한두 마디 섞다 보니 가볍고 산뜻한 인연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내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편했어요. 누구 친구로서가 아니라 그냥 나로 대해주니까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옛날엔 누군가 옆에 있어야 덜 불안하고 덜 외로웠는데 이젠 내 하루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점심엔 가끔 혼밥도 하고 날씨 좋은 날엔 공원 벤치에서 책도 읽고 사진도 찍고 일기장도 써요. 영자는 아직도 동네에서 여전히 활달하고 사람들 많대요. 가끔 지나가다 마주치기도 해요. 서로 눈은 마주치지만 아무 말도 안 하죠. 처음엔 그 침묵이 찔렸어요. 내가 너무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근데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린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참견하고, 너무 오래 무시해온 사이였어요. 그래서 결국 끝나는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요. 사람 사이의 거리는 늘 가까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그 관계가 더 오래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 좋아요. 혼자여도 허전하지 않고 관계가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챙기기 시작한 이 시간들이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같아요.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더 깊어진다고 하죠. 맞아요. 근데 그 외로움이 꼭 누군가가 없어서만은 아니더라고요. 나는 영자랑 함께 있으면서도 자주 외로웠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같이 있어도 허전하거든요. 그 친구는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나는 늘 경청했고, 때로는 속상한 감정도 감췄죠. 말해봐야 뭐해, 또 자기 얘기하겠지. 이게 내 마음의 습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비록 혼자지만 말할 수 있어요. 일기장에 적기도 하고, 가끔 나 혼자 소리내서 중얼거리기도 해요. 그게 꽤 괜찮아요. 누군가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나는 오랜 시간 우정이란 이름 아래 나를 많이 눌러왔던 것 같아요. 오래됐으니까 참아야지. 이 정도는 내가 맞춰야지. 그런 생각들이 날 점점 작게 만들었죠.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게 됐어요. 그날따라 주름도 흰머리도 다 그대로인데 내 얼굴이 조금 밝아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가 싶었어요. 물론 그 친구와의 추억이 모두 아프기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했던 수많은 계절들, 서로 기대며 울던 날들, 걷던 길, 나눈 웃음, 그 모든 기억은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다만 지금은 그 기억에 붙잡혀 살지 않을 뿐이에요. 누가 그러더군요. 인생 후반엔 정리가 필요하다고요. 물건도 감정도 관계도. 그 말을 요즘 들어서야 실감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 불필요한 감정을 하나씩 비워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나 자신을 채워넣고 있어요. 사실 예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영자 없이 내가 어떻게 지낼까? 그만큼 그 사람은 내 일상의 일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란 게 참 신기해요. 처음엔 허전하던 마음도 조금씩 다른 것들로 채워지더라고요. 내가 제일 처음 시작한 건 걷기였어요. 그 전까진 친구 따라다녔지. 혼자 공원을 걸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걷다 보니 길가에 핀 꽃들도 보이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들리고 참 좋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니 뭔가 더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문화센터에서 시쓰기 수업을 들었죠. 처음엔 머쓱했지만 선생님이 내 시를 칭찬해 주셨을 때 속으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는구나. 그 기분이 참 따뜻했어요. 그 수업에서 만난 분들과 가끔 같이 커피도 마셔요. 그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보다 지금의 나를 궁금해하죠. 그게 참 새로웠어요. 늘 영자 친구로만 불렸던 내가 이제는 시 쓰는 정순 씨가 된 거예요. 물론 아직도 어떤 날은 쓸쓸해요. 영자가 보고 싶을 때도 있고요. 누군가와 오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날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면 이렇게 다짐해요. 이 감정도 내 거야. 외로움도 그리움도 다 내 일부니까. 도망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게 나이 든 사람의 용기더라고요. 무언가를 억지로 붙잡지 않고 그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전 요즘 매일 아침 나한테 이렇게 인사해요. 잘 버텼어. 오늘도 괜찮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한결 가벼워져요.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자주 웃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기분에 따라 가볍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라요. 예전에 나는 늘 영자의 말에 맞장구 치고 그 사람이 기분 상하지 않게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했어요. 아, 저 말하면 기분 나쁘려나? 그런 생각이 습관처럼 따라붙었죠. 근데 지금은요, 누군가의 표정을 살피기보다 내 감정에 더 귀 기울이게 됐어요. 이 말이 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나? 내가 이 상황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스스로에게 자꾸 묻다 보니 내 속도 조금씩 편안해지더라고요. 며칠 전엔 문화센터에서 새로 알게 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정순 씨는 참 단단해 보여요. 말도 조심스럽고 사람을 편하게 해줘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밤에 혼자 누워 있다가 괜히 울컥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영자와 멀어진 후 나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낮췄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더라고요. 예전엔 친구가 내 모든 걸 알아주길 바랐고 내 슬픔까지 공감해주길 기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그냥 그 사람이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바라다 상처받고 지치고 결국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제 작은 인연에도 감사하기로 했어요. 커피 한 잔 나누는 사이, 동네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사이,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 맺을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관계만 곁에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이 내 노년을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사실 영자랑 끊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나쁜 사람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었어요. 60년을 함께했던 친구를 이렇게 쉽게 정리하는 게 맞는 일일까 싶었죠. 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보면 예전 추억이 떠올라요.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김치 담갔던 날, 내 생일이라며
케이크 들고 왔던 날, 내가 울 때 아무 말 없이 손 꼭 잡아줬던 날. 그런 기억 앞에선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날엔 괜히 전화기 들여다보게 돼요. 혹시 연락 왔나? 문자라도 있나? 근데 없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안 보내요. 왜냐면 그 사람도 나도 우리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기로 했거든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미워서 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상처 주고받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배려일 수도 있겠다는 걸 이제는 이해하게 됐어요. 나는 그 친구와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 그 시간들이 다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내 삶을 돌아보게 해준 소중한 계기였어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말을 더 조심하게 됐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땐 진심으로 들어주려고 노력해요.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이 결국 나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친구에게도 이제는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 인연이 끝났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단단해졌고 새로운 나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되더라도 이제는 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기대기보다 서로의 존재를 조용히 인정해주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진짜 어른의 우정 아닐까요? 나는 요즘 하루하루를 조금 더 천천히 살아가요. 예전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죠. 누군가 안 만나면 외로운 거고 혼자 밥 먹으면 쓸쓸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다는 걸요. 나는 매일 아침 창밖을 먼저 봐요. 해가 떠 있는지, 구름은 어떤지, 새소리가 들리는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젠 습관이 됐어요. 누구랑 약속이 없어도 시장 한 바퀴 도는 것도 좋고, 카페에서 혼자 커피 마시며 노트에 글 몇 줄 쓰는 것도 내겐 큰 즐거움이에요. 전에는 혼자인 게 어떻게든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특히 영자랑 헤어지고 나서는 내가 뭘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나는 나를 선택한 거고, 내 마음이 덜 아픈 쪽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선택이에요. 한 번은 동네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순 씨는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뭔가 평온해 보여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내 안의 변화가 남에게도 보인다는 게 뭔가 인정받는 기분이었달까. 사람들이 말하는 우정, 그게 꼭 오랜 세월을 버텨야 진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은 짧은 만남이 더 깊을 수도 있고, 가벼운 인연이 더 편할 수도 있죠. 이제 나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는 더 이상 마음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 대신 나를 웃게 하는 순간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더 주기로 했어요. 그게 내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관계의 끝맺음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거기 한 줄이 마음을 콕 찔렀죠. 관계를 끊는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 문장을 읽고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나는 왜 그렇게 미안해하고 있었을까? 왜 늘 내가 더 참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이제 보니 내가 나를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그저 오래됐다는 이유 하나로 내 마음을 수십 번씩 눌렀던 거죠. 이제는 그런 관계 정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미련도 후회도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이 어디선가 평안하길 바랄 뿐이에요. 우리의 인연이 끝났지만 그 사람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도해요. 지금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기분이에요. 봄바람처럼 가볍고 초여름 햇살처럼 따뜻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조용하지만 꽉 찬 하루들이 이어져요. 얼마 전엔 문화센터시 발표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글을 소리내어 읽었죠. 60년 우정을 놓고 나서야 내가 나와 친구가 됐습니다. 그 구절을 읽을 때 목이 좀 메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또박또박 읽어냈고 사람들이 박수 쳐줬죠. 그 박수 소리가 마치 내 인생에게 잘 살아왔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내 삶은 더 단단해졌어요. 우정은 때로 끝이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끝이 나를 울릴지언정 새로운 나를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이야기를 이렇게 쭉 풀어놓고 나니 참 많은 감정이 오갔네요. 기억, 후회, 미련, 해방, 그리고 결국엔 고요한 평화. 나는 영자와의 60년 우정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건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관계는 끝나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요.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단단하고 훨씬 나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지만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나와 대화를 나눠요. 오늘은 어땠니? 힘들었지만 잘했어.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그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건네며 살아가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나를 가장 잘 아껴주는 삶. 그게 지금 내가 선택한 노년의 방식이에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지금 어떤 인연 앞에서 마음을 다치고 있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참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할 때라고요. 우정이든 가족이든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이 작아지고 있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나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후회되지 않아요. 이제 나는 매일 아침 햇살 좋은 날처럼 가볍게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엔딩으로 남기고 싶어요. 60년 우정 끝났지만 괜찮아요. 그제서야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평온한 햇살이 깃들길 바랍니다.